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현재 김주애는 후계자 되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김여정, 현송월 등 여러 인물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남자의 등장으로 지금 김주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줄 탈북민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문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탈북민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단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북한에 있는 정보통들과 중국에 있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김주애가 후계자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죠. 뭐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김주애 밀어주기가 시작되었고 김주애 또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더군요. 김주애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우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경쟁자 제거예요. 그래서 현송월의 아들 고모 김여정 등 자신의 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꺾기 위해 김정은에게 뒷담화도 열심히 하고 세력도 모으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어떤 한 남자의 등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김여정과 현송월의 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바로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 최근에 등장을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김한솔의 이름에 대해 많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솔은 저에게 북한이라는 체제 속에서의 상징적인 인물로 다가오죠. 왜냐면 저 또한 김한솔을 보고 탈북했으니까요. 김한솔은 저에게 자유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한솔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 김정남의 아들로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김한솔이 북한을 떠나게 된 이유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살기 위해 떠난 거나 다름없었죠. 김한솔은 어린 시절부터 북한의 체제에서 벗어난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남 역시 김정일의 총애를 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해외에서 조용히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김한솔은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한지를 가까이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북한을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대단한 거죠. 김한솔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그의 출생과 함께였습니다. 김한솔은 김정남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김씨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김정남이 김정일의 총애를 잃고 해외로 추방되면서 김한솔 역시 북한 내에서의 입지가 매우 불안해졌죠. 그렇기에 김한솔은 북한을 떠나 마카오와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그의 삶은 불안정했으며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죠. 얼마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김한솔이 북한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아버지 김정남의 죽음이었죠.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죠. 요즘 시대의 독살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때 꽤나 충격이 컸습니다. 김정은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형제고 뭐고 없는 인간 말종이구나 싶었죠. 김정남의 죽음은 김한솔에게도 당연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남의 죽음 이후 김한솔은 북한 정권의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목숨도 위험해졌습니다. 지 형도 죽였는데 조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그냥 껌이죠. 김한솔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애 하나 잡자고 어른들이 달려드는 꼴이 기가 차는 거죠. 김한솔은 이러한 위험을 피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솔은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북한 정권은 그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추적했습니다. 김한솔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김한솔이 북한에서 견제받는 이유는 그가 김정일의 손자이자 김정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김씨 가문 내에서 후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물은 누구든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한솔 같은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며 북한 체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게는 늘 긴장감을 멈추지 않게 해줬죠. 김한솔이 혹여나 북한 내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김정은은 두려워했었죠. 김한솔이 살아있는 한 김씨 가문 내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두고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김정은한테는 얼마나 골칫덩어리겠어요. 김한솔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김정은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김한소를 견제하려 했고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김한솔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김한솔이 북한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로는 그가 어렸을 때 경험한 북한 내의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김한솔은 어린 시절 아버지 김정남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될 때부터 가문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김정남은 김정일의 신임을 잃고 마카오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한솔은 북한 내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몸소 느끼게 된 것이죠. 또한 김한솔은 북한 내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자신이 특별한 신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철저한 감시와 보호 속에서 생활을 했어야 했고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 쉬는 것조차도 보고하는 감시자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숨도 눈치 보면서 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솔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죠. 그는 북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솔의 이야기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한 개인의 용기와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탈북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김한솔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북한 정권에게 있어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김정은 그리고 김주혜의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주혜가 왜 불안해할 건지 궁금하시죠? 우선은 김한솔은 엄청 똑똑하고 국제사회를 잘 이용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똑똑하지 못한 김주혜는 김한솔이 평생 은둔으로 살길 바라죠. 하지만 김한솔의 행방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피살된 후 김한솔은 자유조선이라는 조직을 통해 구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김한솔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긴박했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후 그는 미국 정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위협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도 그의 행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으며 앞으로 김한솔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김한솔이 워싱턴 근교 맥클린에 있는 쉐이크쉑 버거 매장에서 목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목격담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김한솔이 미국에 있다는 보도와 추측이 많지만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 여러 거처를 옮겨 다니며 철저한 비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행적은 그 어떤 정보기관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한솔은 현재 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갇혀 지내는 생활에 대한 답답함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전해졌죠. 그는 자신이 통제받고 있는 이 상황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복수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한솔이 과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낸 점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북한을 개선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인지 알 수 있죠. 김한솔은 과거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인가라는 설문조사에 민주주의를 선택한 적이 있었죠.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나는 북한에서 중간 수준으로 살고 있지만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하기 때문이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지요. 이처럼 그는 어릴 적부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한솔은 또한 2012년 핀란드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삼촌인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며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통일을 꿈꾼다 는 발언을 공개적으로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지요.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단순히 도피 생활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최상위계층에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편하게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복을 걷어차면서까지 인간성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김한솔의 부모님은 그에게 항상 배경을 잊지 말고 배고픈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평범한 주민들과 같은 생활을 해야 주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김한솔의 가치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북한의 독재자 가문 출신임을 인지하면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김한솔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했지요. 그는 해외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넓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북한에서 벗어나 더 큰 꿈을 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한솔은 유나이티드 월드 칼리지 모스타르 분교 재학 시절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신의 신념을 더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는 다른 문화와 국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적 가치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김한솔이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에서 학업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앙스포는 프랑스의 대통령, 장관, 외교관, 국회의원 등을 배출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대부분의 프랑스 고위 관료들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김한솔은 이곳에서 3년 학부 과정을 마쳤는데 이는 그의 정치적 포부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졸업 후 자원봉사를 하거나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김한솔은 평소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졸업 후 김한솔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려다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변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석사과정을 포기한 이유는 그의 위치가 드러나게 될 경우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한솔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극도로 신중하고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한솔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는 평생 조용히 숨어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행보를 통해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도 있겠죠. 김한솔이 처한 상황은 마치 딜레마와 같습니다. 현재 그는 미국의 보호 아래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생활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면 안전은 보장받기 어렵지만 그가 꿈꾸는 자유와 목표,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김한솔은 어린 시절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통제되고 제한적인 생활을 뚫고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큰 뜻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분명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김한솔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김한솔이 확고한 뜻을 가지고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다면 저는 그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김한솔의 행보가 북한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가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그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북한 체제 내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체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선택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한솔이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행보는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솔은 곧 북한 내에 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한솔이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는 분명 김정은의 힘이 약해졌을 때를 대비한 것이죠. 김한솔은 이미 북한 내에서 가장 똑똑하고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후계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주애는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참으로 많이 부족하죠. 그녀가 후계자가 된다면 그것은 북한을 스스로 침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김한솔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대조적이죠. 그는 북한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현실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지요. 이는 그가 북한 체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했죠. 그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한솔은 북한의 지도자가 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최대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북한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김한솔은 이미 자유조선을 통해 정치적 신념을 키워왔고 그 신념은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죠.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한솔이 이 시기에 적절하게 등장한다면 북한의 운명은 크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북한 체제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죠. 김주애는 자신이 후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며 김한솔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겠죠. 김한솔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그가 북한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김주애는 이를 막기 위해 김한솔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주애가 김한솔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백두혈통의 일원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김한솔은 김정은의 통치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이러한 김한솔의 의지를 가장 큰 위협으로 느낄 것입니다. 김주애는 김정은의 딸로서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김한솔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김한솔이 쉽게 제거될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피하면서도 생존해왔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북한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는 단순한 반정부 인사가 아닌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김주애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김한솔은 북한 체제의 부패와 잔혹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김한솔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주애는 이러한 김한솔의 능력과 의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주애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김한솔을 제거하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단순한 사촌 오빠가 아닙니다. 그는 북한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김한솔의 등장은 김정은 체제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한솔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솔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는 이미 자유조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김주애가 김한솔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김한솔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물로서 그의 등장은 북한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솔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그가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흔들어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과 김주애의 통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김한솔이 북한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으며 그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보통에게 김주애가 김한솔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김한솔이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정보통에게 들은 김주애가 김한솔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들은 그야말로 치밀하고도 냉혹했습니다. 김주애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죠. 특히 김한솔의 존재는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김주애는 김한솔이 북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주애는 김한솔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김주애는 북한의 정보기관과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김한솔의 위치를 추적하려고 했었죠.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소문이 급격하게 퍼지자 그녀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커 그룹을 고용해 김한솔의 위치를 추적하게 했습니다. 이 해커들은 미국의 보호 시스템을 뚫으려 시도했지만 미국의 보안 시스템은 철저하게 김한솔을 당연히 보호하고 있었죠. 해킹 시도가 매번 실패하자 김주애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애는 김한솔이 은둔 생활에 지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을 꾸몄죠. 그녀는 김한솔의 주변 인물들, 특히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탈북민들과 접촉해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김한솔을 북한이나 제3국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한솔의 지인 중 한 명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은밀히 김한솔에게 접근해 그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김한솔은 이 모든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고 함정에 결코 빠지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김주의 계획을 역이용해 탈북민 지인을 경계하면서도 더욱 철저히 자신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김주애는 또한 김한솔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 시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북한 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철저한 암살 조직을 동원해 김한솔을 제거할 방법을 모색했죠. 그 조직은 과거에 여러 정치적 암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주애는 이들을 신뢰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김한솔이 머무는 장소는 철저한 보안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김주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살 시도를 감행하게 했습니다. 암살자는 김한솔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필사적으로 추적했지만 결국 미국의 보안망을 뚫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이 실패는 김주애에게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독한 마음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김한솔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로 했지요. 그녀는 김한솔의 신병과 관련된 북한 내의 여러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그를 심리적으로 망신창이로 만들 생각이었죠. 그녀는 그가 끊임없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며 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김한솔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죠. 이 과정에서 김주애는 국제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해
김한솔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다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김한솔은 이런 심리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를 더욱 강화시키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김주애는 김한솔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냉혹함과 집요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김한솔이 그녀의 가장 큰 위협임을 알고 있었고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김주애의 모든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김주애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조차 제거할 수 있는 김정은 같은 인물이었죠. 김한솔이 그런 김주애의 위협을 모두 물리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인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고녀석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김한솔을 절대 잡지 못한다 이거죠. 김주애는 김한솔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김한솔의 존재는 그녀에게 있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와도 같을 테니까요. 이것만 봐도 두 사람의 능력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느껴지죠. 아마 제가 다음에 출연할 때는 김한솔이 북한에 등장했었을 때일 겁니다. 부디 그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온일님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솔에 대한 내용은 정말 좀처럼 알 수가 없어서 늘 궁금하고 의문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 편하게 들었습니다. 김한솔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건 매우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김한솔 씨가 안전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나라TV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